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기업을 이기는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켓 워치 트럼프 호전 부양책 기대에 주가 오르고 채권 떨어지고 유가 오른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이 이제 2.32% 급등해서 끝났고요. 10월 2일 날 나스닥이 2.22%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것보다는 뭐 0.1% 정도 올라서 끝난 겁니다. S&P 500은 1.8%, 다우는 2.68% 올라서 끝났습니다. 애플은 이제 3.08%, 아마존은 2.37%,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7%, 테슬라는 뭐 2.77%, 빅테크 종목들이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왜 올랐을까?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퇴근이죠. 트럼프가 이제 월요일에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대통령의 유고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따라서 이제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장의 안심, 뭐 이것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바이든의 대선 승리로 인한 불확실성의 제거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거죠. 바이든 민주당 승리하면 뭐 미성장 빨라져. 골드만 뭐 삭스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승리를 할 때보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미국의 경제 성장이 더 빨라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바이든은 이제 오히려 법인세를 올린다고 했는데 법인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불확실성 제거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여요. 얘기하는 게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와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이상 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은 대선 트럼프와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14% 앞섰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측 후보 지지율이 14%포인트까지 벌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40% 밑으로 밑돌며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MBC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3%, 39%뭐 이렇게 집계된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14% 차이 난다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하원을 장악한 이제 민주당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상원까지 만약에 이긴다, 뭐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이긴다는 얘기가 된다면 민주당은 돈펀주기에 이제 끝판왕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번 클린턴과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국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이 이겼는데요. 결국은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통령 상원 하원을 모두 가정한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무역 갈등 완화, 그다음에 재정 정책, 인프라 투자, 그리고 친환경 정책,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장기간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뭐 어제 반영을 했다라는 건데 뭐 이것은 이제 큰 그림을 혼자 그리고 있는 것 같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 다시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선물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우상향이 쭉 돼야 되는데 앞으로 대선 전까지는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 구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나쁜 시나리오는 아주 깔끔한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이기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리고 바이든이 이긴다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이겨야겠죠. 뭐 1% 차이가 아니라 4% 이상, 4%, 5% 이상의 차이로 이긴다면 트럼프의 이제 불복 시나리오는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한 1%포인트나 2%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이긴다면 아마도 이제 대선 불복 그걸 통해 가지고 우편 투표 무효화 그러면서 이제 내년 1월까지 혼돈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식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가 되겠죠. 어제는 뭐 이렇게 그냥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뭐 퇴원을 했다 이런 기대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상원 표결이 2주 뒤로 이제 개원이 연기된 것이 아니고요. 예, 뭐 연기가 되긴 했지만 경기 부양책은 협상 중이라는 데서 주식시장은 이제 희망을 갖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제 장은 경기 부양책 통과 기대감이 뚜렷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승했고요. 달러 인덱스 93%포인트로 이제 약간 하락했고, 그 다음에 금값이 상승했고, 은값 상승했고요. 미국 10년째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죠. 이거는 이제 미국 국채를 이제 시장에다 사람들이 내다 파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률을 상승하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WTI 원유 가격도 이제 상승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위험 선호 쪽으로 이제 시장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이제 경기 부양책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다가 상원에서 부결이라도 나면 그냥 추락하겠죠. 트럼프는 병 가는 와중에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한테 경기 부양책을 통과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트위터를 날리고 뭐 이제 뭐 당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만 결심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결심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미세 조정인데 예측해서 투자한다면 뭐 현재 애플의 나머지 몰빵 치면 되겠지만 그건 이제 예측 투자죠. 본인이 하고 싶다면 본인 성향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예,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부결되었을 경우는 말뚝박은 주식은 냅두고 금은 팔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이 이런 양적 완화와 같은 이제 그 효과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가치 훼손이 되고, 달러 가치 훼손이 되면 금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안전자산을 원한다면 상원 통과 후에 말뚝박은 주식은 빼고 나머지를 주식과 금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율들은 뭐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사인데요. 온라인 쇼핑 거래 사상 최대, 음식 배달 작년 비해서 83% 폭증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역대 최장 장마가 겹치면서 지난 8월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이게 뭐 1년 전보다 27.5%, 그리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1월보다 이제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어난다는 소식인데요. 온라인 쇼핑의 길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걸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길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수축 사회가 됐습니다. 수축 사회가 되면 모든 일자리가 줄어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이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제 미용실 원장이 자기 미용실에는 키운 사람만 디자이너로 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분점을 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분점을 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하고 이제 보조가 있겠죠. 근데 보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디자이너로 커야 되는데, 기존에 디자이너가 있으면 평생 보조를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조를 내보낼 수밖에 없고, 실력 있는 보조는 디자이너로 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보조가 이제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2호점, 3호점 이렇게 지속적으로 분점을 내야지 보조가 디자이너가 되면서 팽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팽창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축 사회로 이제 접어들었죠. 따라서 이제는 분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컴팩트하게 바꿔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자 빼기가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가도 이제는 이제 정년까지 있는다는 거 힘들어졌고요. 예전에는 그 계열사로도 많이 갔는데 이제는 뭐 계열사로 간다는 게 거의 꿈과 같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청년 시절에 창업을 하는 것과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다 창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창업을 하면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단점이지만 일단 최신 트렌드나 아이디어가 넘치는 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장점이 되겠죠. 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한다면 돈과 경험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처자식이 딸려 있어서 결심하기 힘들죠. 기업을 다니다가 창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나이에는 창업을 해야 될까? 아무래도 한 35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40세 정도가 되면 애들도 크고 실패했을 때 데미지가 커가지고 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한 35세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 그리고 이제 40대 넘어가서 50대가 되었다가도 명퇴를 하게 되면 아무런 이제 준비 없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기업을 다니다 나오면 실무 경험이 많아서 창업을 하더라도 잘할 것 같은 이제 착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위로 갈수록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닭은 스스로 튀겨야 되는데 시키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뒷짐만 지고 사람들 많이 고용해야 하니까 결국은 인건비 때문에 적자로 파산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오래 다닐수록 창업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직장을 오래 하면 결국은 명퇴까지 가게 되는데요. 직장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실력이 있는데 승진을 못하고 저 사람은 실력이 없는데 사내 정치를 잘해서 승진한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원래 승진이란 사내 정치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고요. 이런 예스맨이 되어야지 승진을 잘합니다. 내가 이제 사장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력 있는 부하가 있고요. 충성심이 있는 부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력 있는 부하가 더 승진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업은 원래 이제 사장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장은 충성심 있는 부하를 곁에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이나 역사책 보면 충신, 간신 뭐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서도 이제 아부 잘 떨고 아부 잘 떨면 이제 간신이다 그러면서 저러다 이제 회사를 말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아부 잘 떠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승진을 잘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그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건가? 그 속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란 간신히 승진하고요. 출세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입장 바꿔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사장인데 사장은 뭐예요? 인사권자죠. 그러니까 사장의 입장에서 승진을 시켜줄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력 있는 부하는 어떤 부하냐? 실력이 있으면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나무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한테 대들죠. 회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사장을 가르치려 들고요. 그리고 실력이 있다는 것은 중간에 나간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그냥 나가냐? 아닙니다. 자기 팀원들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실력 있는 애가 더 회사에 해를 끼치는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사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결코 이제 좋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 실력이 너무 있다 보면. 그런데 이제 충성심 있는 부하가 있습니다. 충성심 있는 부하는 소위 이제 아부를 잘 떠는 부하다. 뭐 이렇게 보여요. 물론 이제 실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차피 실력은 사장이 갖추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팀을 끌고 이제 회사 기밀을 빼돌려서 창업할 사람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장은 충성심 있는 부하를 시켜서 회사의 동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심 있는 상사를 만나면 힘들죠. 왜냐하면 예스맨이기 때문이죠. 소위 이런 사람 있어요. 윗사람한테 잘하고 아랫사람한테 막대하는데 승진은 빠른 사람. 군대에서도 이런 사람 진짜 잘 만나죠. 그런데 이런 애들이 또 군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사회로 나와서도 사회생활 잘해요. 왜 그렇죠? 이유는 윗사람이 시키니까 무조건 예스를 합니다. 그런데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 좋은 일만 있냐? 아니죠. 경비 줄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럼 그런 일들은 누가 하냐? 바로 이제 아랫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스맨 상사를 만난 아랫사람들은 힘들죠. 왜냐하면 승진을 잘하는 예스맨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하냐? 아주 잘 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고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시키는데 만약에 들이받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이제 아랫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편하죠. 근데 결국 이제 들이받는 상사는 결국 만년 과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부정을 하면 그 직장 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한 사람도 결국은 이제 명퇴, 은퇴 뭐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다른 생활이 이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창업을 하다 말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뭐 일을 하는 거는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아이디어는 없고요. 자리만 지키는 임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치킨이나 제대로 튀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은퇴 후에 이 사람의 미래를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업은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기업이 못하는 게 뭐냐? 음식점과 같은 것은 잘 못합니다. 강남역 같이 이제 핫플레이스, 뭐 이런 홍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 보면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없어요. 술집이나 뭐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개인이 하는 이제 술집이 더 잘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애들은 뭐 대기업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뭐 그 지하 식당에서 아무리 그 양꼬치를 잘 판다 하더라도 잘 판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술을 먹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홍대나 아니면 강남역 같은 데서 뭐 개인 술집 가가지고 술을 먹는다라는 거죠. 인테리어 잘 되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을 잘 못합니다. 온라인은 이제 개인과 대기업이 맞대결을 벌일 수 있는 곳인데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개인이나 컴퓨터 화면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오프라인이라면 그 명동이나 백화점, 뭐 이런 강남역 이런 핫플레이스를 열어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고 물건도 아주 싸게 띄워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은 저기 총구석 이런 데서 조그만 가게로 오픈하니까 경쟁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은 그런 그 오프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온라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 개인한테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대기업 온라인 샵은 신입 사원들이 이제 관리를 하니까 뭐 사진이나 문구나 댓글이나 이런 업데이트들이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잘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개인은 자신의 온라인 샵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정성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온라인 샵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결국은 개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아이템으로 이제 승부를 거는 게 좋냐? 이제 현재 어떤 아이템이 핫한지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해외도 같이 조사하는 게 좋아요. 뭐 네이버 랭킹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사이트 뭐 아니면 뭐 위챗 뭐이라든가 아니면 알리바바 그리고 이제 아마존 뭐 이런데 이제 그 인기 있는 상품들 랭킹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기가 있을 아이템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예전에 뭐 보면 이제 가수들이 뭐 해외 나가가지고 그 뭐 옷 같은 걸 사오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유행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수 같은 경우도 뭐 랩이 유행한다 그러면 랩 갖고 오면 한국에서 히트 쳤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힙합이 유행한다 그러면 힙합 뭐 그 와가지고 히트를 치고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 앞서 나간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유행이다 그러면 한국 와가지고 히트 치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서 먼저 트렌드를 찾아서 하는 게 더 그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을 가야 됩니다. 뜬금없이 왜 중국을 가냐? 그러시겠지만 사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입니다. 그 없는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어도 못하고 어디서 그런 물건을 사야 될지도 모른다. 즉 거래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거래처는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가는 곳이 중국에서 열리는 이제 국제 박람회, 뭐 세계 박람회 이런 데입니다. 여기 가면 이제 거래처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중소기업 사장들 뭐 물건 어디서 이제 띄워오거나 아니면 거래처를 만드냐 이게 이제 전부 중국에서 띄워오는데 어떻게 그 거래처를 알게 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국제 박람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거나 뭐 아니면 자기 뭐 아들이나 뭐 아들만 데리고 가요. 뭐 이제 회사 직원도 절대 안 데리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그렇게 그 플로우를 알면 직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국제 박람회 가가지고 자기가 물건을 띄워다가 자기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곳에 가면 이제 온갖 상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핫한 상품을 찾는 거고요. 중국은 웬만한 상품이 죄다 있기 때문에 주문 제작보다는 있는 제품을 고르는 거에 더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문 제작은 이제 돈이 많이 들고 제품을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제품이 나왔을 때 더 좋은 물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있는 상품이다 그러면 얼마나 히트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여질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뭐 이게 많이 팔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소량으로 떼다가 뭐 한국이나 아니면은 아마존이나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해보고 경쟁을 시켜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물건은 어떤 물건을 파는 게 좋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길거리 좌판에서 파는 상품인데 기능성이 있는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샤워기인데 이 샤워기를 쓰면 이제 물이 강하게 나오고 심지어 정수까지 되는 그런 샤워기가 있어요. 그 왜 이런 샤워기를 쓰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들이 낡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일기 신도시가 1990년도에 지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다 넘어갑니다. 배관은 예전에 놔가지고 이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쓴 게 아니라 아연 동관을 썼어요. 그래서 썩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예전서부터 이제 정수기를 썼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새 아파트들도 정수기를 다 쓰죠. 그럼 이제 먹는 물만 깨끗하면 이제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샤워하는 물도 이제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수 필터가 달려 있고 그 배관이나 이제 수압이 낮은데 샤워 구멍을 좁혀놔 가지고 물이 강하게 나오는 샤워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비싼데 정부 규제 때문에 재건축이 하염없이 늘어지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뭐 샤워기는 잘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히트친 샤워기만 이제 잘 팔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싱크대 코브라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물로 설거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뭐 이런 상품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이미 히트치고 있는 상품들도 미투 상품으로 팔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 상품이 1만 원이 팔린다면 나는 한 5천 원 정도에 팔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가격으로 살 수 있냐? 중국에서 그것을 만드는 공장을 찾아서 이미 1만 원에 팔았을 때 마진 4배를 먹고 있으면 나는 마진 2배만 먹고 5천 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 히트치면 짝퉁 상품들이 온 시장을 다 뒤덮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본질이라는 거야. 걔네들은 나중에 2차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박리담회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이 좋냐, 뭐 아마존이 좋냐, 아니면 뭐 일본이 좋냐, 뭐 이렇게 봤을 때 한국보다는 이제 아마존에 상품 팔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품이나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전화 응대라든가 댓글 작업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최소 인력이 필요가 없다고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전문직이 아니라면 창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취직을 할 때부터 창업을 염두에 두고 취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온라인 쇼핑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그런 쪽에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꼭 창업보다는 뭐 재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가 되는 것도 이런 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자,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2020년 9월 23일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2020년 10월 24일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미세 조정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8거래일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 위기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기업을 이기는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